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17번부터 할게요. 17번부터 20번까지는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것이에요. 자,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7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요즘도 헬스장 다녀? 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효과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 혼자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운동 따라하고 운동 앱에 운동 일기를 기록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 네, 17번 들었습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 저는 4번이라고 체크했는데 여러분은 몇 번을 체크하셨나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7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간단했어요, 사실은. 남자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도 헬스장 다녀. 난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운동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효과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집에서의 운동은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먼저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체크를 해 두었어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운동을 한다고 혼자 규칙적으로 우리 명사적이다 공부했었는데 규칙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혼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 남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운동 따라하고 운동 앱에 운동 일기를 기록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 운동하는 것이 괜찮다 얘기하는 거죠.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를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헬스장에서 운동, 남자는 집에서 운동하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본다곤 했지만 효과를 높인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4번, 집에서의 운동은 시간과 돈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 돈을 줄이다랑 똑같은 말, 돈을 아끼다 이야기했네요. 돈을 아끼다, 절약하다 이야기하죠. 한번 볼게요. 돈을 아끼다는 절약하다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줄이다라고 했습니다. 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정답은 17번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18번 또 들어볼게요. 18번. 아이가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혼자 유학 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외국어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배우는 게 좋잖아요. 어릴 때 배우면 발음도 좋고요. 외국어 발음은 유학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가면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가정교육도 중요한데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잖아요. 자, 18번 들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저는 3번을 체크했는데요. 여러분은 몇 번을 체크하셨나요? 저는 3번 했어요. 처음에 아이가 10살인데 휴학이었습니다. 유학 가는 거예요. 어리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 했는데 자 했어요. 자, 여러분. 아이가 이제 겨우 10살이에요.
혼자 유학 보내기에는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유학 보내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부정적입니다.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할 것 같은데 여자. 그렇지만 외국어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적을 때 배우는 게 좋잖아요. 어릴 때 배우면 발음도 좋고요. 남자. 외국어 발음은 유학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어요. 외국어 발음은 외국에서 아니죠. 유학 가지 않아도 배울 수 있어요. 여기서 배우다와 비슷한 말로 익히다가 나왔네요. 익숙하게 하는 거죠. 배우다, 익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유학을 가면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정서적,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X. 가정교육도 중요한데, 가정교육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잖아요. 남자, 외국어는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 유학을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여러분? 우리 토픽에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은 조기 유학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조기 유학. 나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일찍 유학을 가는 것이에요. 어릴 때. 어릴 때 외국어나 뭐 악기 등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가는 것. 조기 유학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어린 나이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좋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19번 해보겠습니다. 19번. 민수 씨,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A형이라서 늘 너무 소심한 게 문제예요. A형이라서 소심하다고요? 저는 B형인데 혈액형하고 성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B형 남자는 이기적인 데다가 주변의 모든 이성에게 친절해서 여자친구를 속상하게 만든다던데요. 정말요? 성격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성격이 딱 4가지로 나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자, 19번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저는 4번으로 체크했어요. 마지막에 그게 말이 돼요? 라고 말했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민수 씨 혈액형이 뭐예요? 저는 A형이라서 늘 너무 소심하다 이야기하는 소심하다는 마음이 작다. 소심하다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걸 소심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한개 체크해 둘게요. 성격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니까. 남자가 이야기해요. 남자 중심 생각이니까 남자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하지요. A형이라서 소심하다고요? 저는 B형인데. 혈액형하고 성격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련이 있다, 없다 이야기해요. 관계가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자가 이야기해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여자는 혈액형이 성격에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B형 남자는 이기적인 데다가 주변의 모든 이성에게 친절해서 여자친구를 속상하게 만든다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던데요. 만든다던데요. 남자, 정말요? 성격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성격이 딱 4가지로 나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야기하죠. 그럼 말이 돼요가 무엇이에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맞지 않죠. 그 정답은 4번이었는데 1번. 사람의 성격과 혈액형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이거는 여자의 말이었죠. 그래서 X. 혈액형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많이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에 받는다고 남자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성격은 남자들의 성격은 혈액형에 따라 4가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죠. 자, 4번. 혈액형으로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여기 또 논리적이다란 논리적 명사에 적이 붙고 이다를 사용합니다. 논리적이다는 A가 되면 B가 된다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혈액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죠. 어쨌든 중심 생각이에요. 남자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중심 생각 찾기의 마지막 20번 들어보겠습니다. 20번. 매년 휴가철마다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서 버리지 않고 해수욕장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인간의 작은 이기심 때문인데요. 이게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모래 속에 파묻히거나 섞이게 되면 치우기가 힘들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파도가 쳐서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게 되면 해양 생물들이 죽거나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였네요. 자, 다음을 듣고 아이고. 남자가 해양 오염, 해수욕장의 쓰레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입니다. 저는 4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확인해 볼게요. 매년 휴가철마다, 휴가철은 휴가 시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계절, 시기, 기간을 이야기해요.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다, 몸살을 앓다 아프다인데요. 그럼 뭐예요? 해수욕장들이 쓰레기 때문에 힘들다, 문제가 되고 있다 할 때 몸살을 앓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수욕장에 그냥 버리고 갑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인간의 작은 이기심 때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이게 일반 쓰레기와는 달리 모래 속에 파묻히다, 모래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섞이게 되면 치우기도 힘들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말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거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또 파도가 쳐서 이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게 되면 해양생물이 죽다, 보호하다는 말은 없죠. 바다가 오염될 수 있어요. 자, 해수욕장을 더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으로 쓰레기를 버렸고 이것이 바로 해양생물들이 죽고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사람들의 이기심, 환경을 오염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이기심. 이기심은 나만 중요하다예요. 나는 괜찮아. 나니까 괜찮아. 나만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아 해요. 그래서 이기적이다. 친구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어야 하고 이런 친구들.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기주의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나만 중요하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사람들이 나만 중요해,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바다와 해양 생물들을 죽게 한다.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번까지는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1번하고 22번이에요. 하나 질문을 듣고 2개 체크하는 거죠. 한 번만 듣겠습니다, 우리는.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박사님,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물린 부분에 알로에나 벌꿀을 바르거나 얼음 마사지를 하면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발열과 구토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기는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방법도 알려주시죠. 모기는 땀을 잘 흘리는 사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야외 활동 시 선명한 색상의 옷은 피하고 피부에 붙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는 한 번만 들을 거예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 저는 체크하다 보니 3번 했고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도 3번을 체크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요. 여자, 남자가 이야기를 하죠. 2번 정도 이야기하네요. 먼저 첫 번째는 중심 생각을 찾는 거고 2번째는 맞는 것 고르기예요. 한번 볼게요. 박사님, 모기에 물렸을 때, 모기에 물리다 이야기하죠.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 간지럽다 이야기해요. 간지럽다. 가렵다, 간지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기 물리면 자꾸 만지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 가려움, 간지러움 이렇게 얘기해요.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기에 물린 부분에 알로에나 벌꿀을 바르거나 얼음 마사지를 하면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고 토하고 싶어요. 구토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기는 심각한 질병을 옮길 수 있다. 질병을 옮기는 병을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이 사람에게 옮기죠. 질병을 옮기다예요.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예방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 먼저 막아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방과 주의. 네. 그렇군요. 그럼 예방법, 먼저 막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모기는 땀을 잘 흘리는 사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 선명한 색깔이 진한 색이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 선명한 색상의 옷은 피하고 피부에 붙지 않는 것. 딱 붙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먼저 22번부터 볼게요.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얼음 마사지를 하면 가려움증이 증가된다. 아니요. 얼음 마사지를 하면 붓기가 가라앉는다고 했지요. 네. 알로에나 벌꿀을 바르면 모기를 쫓을 수 있다. 쫓은 것은 아니고 가라앉는다고만 했어요. 모기에 물리면 심각한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심각한 질병을 옮기는 전염병에 걸릴 수 있죠.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모기가 물지 못한다. 이야기해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우리 모기가 물지 못한다가 아니라 몸에 붙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면 뭐예요?
모기에 물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예방법 이야기하죠. 그럼 정답은 모기 예방 방법으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 아니요, 야외 활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 모기는 질병을 옮길 수 있어서 모두 없애야 한다. 없애다는 아니었죠. 모기는 물리기 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예방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모기에 물린 부기는 반드시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 아니요. 알로에나 벌꿀, 얼음 마사지를 하면 부기가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여러분도 맞았나요? 21번, 22번부터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도 여러분 한 30번까지는 해야지 좋으니까. 다음 23번, 24번으로 넘어가서 또 한 번만 들어볼게요. 23번은 남자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겠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식물원이죠?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데요. 혹시 강아지와 함께 입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목줄을 하고 배변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입구에서 확인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식물원 안에 강아지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푸드코트 반대편에 테이블이 있는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장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네. 자, 23번에 저는 2번 할 거고요. 24번도 2번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니까 23번 먼저 하면 되겠네요. 남자가 여보세요. 식물원이죠.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드리는데요. 혹시 강아지와 함께 입장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식물원에 반려견과 같이 입장 함께 동반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입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벌써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됐네요. 목줄을 하고 배변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입구에서 확인 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한다는 아니었어요. 남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식물원 안에 강아지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식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봤어요. 휴게 공간은 쉬는 곳이에요. X. 따로 식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대신 푸드코트 반대편 테이블이 있는 휴대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장해 오신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휴게 공간에서 반대편 테이블에서 먹으면 된다고 했지요. 정답,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식물원 이용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규칙 위반 시 주의사항은 아니죠. 조심해야 될 것 알려주는 것은 여자고요.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는 인터넷 블로그가 아니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점점 헷갈리죠. 사실 2번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 번만 들어서 25번, 26번 한 번 더 해볼게요. 먼저 25,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겨울철 털옷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여우나 곰 같은 야생 동물들이 좁은 곳에 갇혀서 생활하고 죽을 때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털이 벗겨집니다. 또한 털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데요. 이 호르몬 주사는 야생 동물의 뼈와 관절을 약화시켜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들입니다. 최근 동물의 희생 없이 털옷을 만들 수 있는 대체 섬유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섬유는 동물의 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25번에는, 겨울철 털옷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동물이 25번에는 4번 이야기할 거고요. 26번은 1번으로 체크했습니다. 대체 섬유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볼게요. 겨울철 털옷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뭐뭐 은다는 점이다, 부분이다 이야기했어요. 그 점입니다. 겨울철 털옷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남자가 네, 사실은 여우나 곰 같은 야생 동물들이 좁은 곳에 갇혀서 생활하고 죽을 때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털이 벗겨집니다. 또한 털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마치다 이야기하네요. 이 호르몬 주사는 야생동물의 뼈와 관절을 약화시키다, 힘이 없게 만들어요. 네, 약화시키다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약해지다. 약하게 만드는 거죠. 약화시켜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 잔인한 방법들입니다. 최근 이야기해요. 동물의 희생 없이 털옷을 만들 수 있는 대체 섬유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섬유는 동물의 털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남자의 중심 생각, 그러니까 대체 섬유를 사용해서 여기 훨씬 더 따뜻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대체 섬유를 사용해서 이 잔인한 방법들을 하지 말자 이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대체 섬유는 동물의 털보다 효과가 더 좋다.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야생 동물들이 잔인하게 비슷한 말, 잔혹하다, 희생되었다. 지금도 그래요. 야생동물의 건강을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아닙니다. 털의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주사를 맞힌다고 했어요. 자, 야생동물은 야생의 환경에 맞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야생동물들이 좁은 곳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털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지요. 그래서 야생의 환경에 맞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됐습니까? 자, 26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뒷부분 30번까지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있고 뒤에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듣기 올려줄 테니까 듣고 어휘 찾아서 숙제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어휘 찾아서 여러분 고향말 그러니까 모국어로 사전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해서 꼭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